예, 까치전, 작자, 미상, 작품 개요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부터 이제 고전 소설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고전 소설도 현대 소설하고 동일합니다. 현대 소설 접근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기억나세요? 시간, 공간이 언제인가, 그죠? 시간에 대한 공간적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 두 번째,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가,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중요한 건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얘기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그러면 사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으면 사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주제가 뭐냐,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랬죠. 예, 까치전. 일단 제목에서 여러분이 그 작품을 보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전이라는 것은 한 대상의 일대기를 그린 것을 전이라고 그러죠. 대상의 일대기. 일대기를 이제 서술하죠. 그러면 까치 전하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까치가 주인공이다. 알겠죠? 집들이 잔치에서, 그 집들이 잔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하거나 하면, 주위에 그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잔치죠. 집들이 잔치에서 비명 행사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까치가 죽었다, 이거 집들이 잔치에서. 억울한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뇌물과 청탁으로 부정부패한 송사, 이게 재판이죠, 재판. 재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줄거리 잠깐 보겠습니다. 까치가 나무 끝에 높이 보금자리를 짓고 낙성연, 잔치죠. 잔치를 베풀어서 즐길 때 학, 두루미, 까마귀, 꾀꼬리, 온갖 우족, 새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잡아요. 그런데 초청을 받지 못한 누가 비둘기가 불만을 품었다. 이게 중요하죠. 비둘기가 불만을 품고 까치를 찾아가 다투다가 누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까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에 과부가 된 암까치는 군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그 잔치에 모였던, 낙성연의 잔치에 모였던 날짐승 등, 이 날짐승이 이게 날 수 있는 짐승은 날짐승, 새들에게 새들에게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가 뇌물을 사용해서 다 그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비둘기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두꺼비가 까치가 다투다가 절로 떨어져 죽었다라고 위증을 하여 비둘기는 혐의가 풀려서 석방됩니다. 곤장 3대 맞고. 까치의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지낸 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 할미새가 지나가는 암행어사를 만나요. 난춘이라는 암행어사에게 그동안 까치가 억울하게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니까 이 암행어사가 그것을 바로잡죠. 그래서 뇌물을 먹고 거짓 증인한 두꺼비를 정배시키고 그 살인자인 비둘기를 죽입니다. 그 뒤에 암까치는 남편의 영혼과 교접하여 일남일녀를 얻고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며 부귀를 누리며 살긴다. 이게 뭐야? 행복한 결말. 그러면 왜
이 동물들을 끌어들였느냐? 그것은 직접 표현하기보다 우화적으로 독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장치죠. 우화적으로 접근하는 장치. 본문 봅니다. 93쪽. 여러분 셀파 천재교육 셀파 언어영역 종합편 93쪽 보세요. 군수, 여기서 군수라는 건 보람입니다. 군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을의 우두머리를 돌려보낸 후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니 책방 구진이 이제 책방 구진 이제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이제 중요한 비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뇌물 누구에게 비둘기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아래대 부정부패한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서술자의 작중 개입이죠. 저도 몰래 살피고 조사해 보니 비둘기가 애매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미가 고약한 까치가 지금 누구 편에 들고 있어요? 비둘기 편 들고 있지. 성급히 제 스스로 기가 막혀 죽고 못 깬 것을 애매한 비둘기에게 뒤집어 씌웠으니 어찌 누명을 써서 억울하지 아니하리요. 뇌물을 받은 책방구진이 누구를 옹호했다? 비둘기를 옹호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앵무새가 여쭤다. 앵무새에서 돈 받아 먹었죠. 비둘기의 처가 소녀의 사촌이오니 사또님은 처지를 널리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앵무새도 누구 편? 비둘기 편. 하고 간청했다. 이에 군수는 즉시 비둘기를 잡아들여 문초했다. 증인으로 나온 새들이 모두 너의 무죄를 주장하니 과연 사실인가? 그러자 비둘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울면서 아뢰었다. 소생은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과 외가서 유학의 그런 모든 서적을 많이 보았더니 초기 64괴를 짐작하오며 충효를 받들었더니 올해 정월분의 종급세 딸밤각시로 더불어 그의 운수를 보았사옵나이다. 그런데 그 점괘에 이르기를 점괘 탓을 하는 거죠. 운수가 불길하여 관제 구성수에 오를 것이므로 사람들이 시비하거나 헐뜯게 될 것이므로 잔치를 벌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 누가 꾸며낸 말입니까? 비둘기가 꾸며낸 말이죠. 정녕 믿지 않고 우연히 지나다가 까치의 잔치에 참석하여 이 지경을 당하게 됐습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오는 와는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옳사오며 며칠 전에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하는 말이 옳습니다. 저 암까치가 요거 잘 보세요. 저 암까치가 사리 판단을 못하고 소생을 모함하였다.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죠? 소생을 모함하였으니 소신에 죽고 샘은 현명하신 사또 나으리의 처분에 있사오니 아래온 말씀이 없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암행어사가 아니라 사또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송사에서는 사또가 판단의 주관자가 되고 결과는 누가 이긴 거예요? 비둘기가 이겨서 비둘기는 곤장 3대를 맞고 끝내요. 군수는 비둘기의 말을 다 듣고 가명에 보고한 문서에 대한 회답을 기다려 결정하고 처벌하리라 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두었더니 하루는 회답 문서가 도착하였거늘 형벌을 드디어 집행하되 증인들은 특별히 석방하고 정범은 곤장 3대를 치고 풀어줘라. 이 정범이란 누굽니까? 비둘기를 말하는 말이죠. 비둘기가 기뻐하며 춤추게 하는 말이 이 말이 중요해요. 큰 죄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하인처럼 부를 수 있다는 말이 옳구나. 비둘기의 무슨 가치관? 물질 중심주의.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